한 가지만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이 순간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당신이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 당신이 무언가를 해주면 당연하게 받고 정작 내가 힘들 때는 어디에도 없는 사람. 나를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가 없어지면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도 여러분은 아직도 그 사람에게 잘 대해주고 있지 않으신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참아야 한다고, 먼저 양보하는 사람이 어른이라고. 저도 그렇게 자랐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자랐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도 그 가르침을 따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지금 그 삶이 행복하신가요? 세상을 살아보니 항상 착한 사람이 가장 먼저 상처받았습니다. 항상 참는 사람이 가장 먼저 소진됐습니다. 항상 양보하는 사람이 가장 나중에 인정받았습니다. 왜일까요? 어릴 때 배운 것들이 틀린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잘못 배운 걸까요? 오늘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독일에서 태어난 한 철학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는 평생 이 질문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왜 착한 사람이 상처받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이 영상은 친절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냉정하게 살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영상은 당신의 친절이, 당신의 착함이, 당신의 따뜻함이 더 이상 당신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지키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 달라지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착한 사람이 상처받는다. 이건 관찰입니다.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나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서, 착한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운이 없어서, 물론 이런 이유들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훨씬 더 깊은 곳을 들여다봤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의 주저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성적 존재가 아니라 의지의 존재다. 그리고 그 의지의 핵심은 자기 보존과 자기 이익이다. 어렵게 들릴 수 있으니 쉽게 풀어볼게요.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옳은 행동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에게 잘 대해주고 나쁜 행동은 피하고 공정하게 행동한다고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건 착각이라고. 실제로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욕구입니다. 그리고 그 욕구의 가장 강력한 형태는 자기 이익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옳은가를 묻기 전에 이게 나에게 이득인가를 먼저 느낍니다. 이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러면 여기서 비극이 발생합니다. 착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 대해주면 상대방도 잘 대해줄 것이다. 내가 먼저 베풀면 언젠가 돌아올 것이다. 상대방도 나처럼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쇼펜하우어의 통찰에 따르면 이것은 심각한 오판입니다. 상대방이 악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그 착한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회사에 매우 성실하고 착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름을 지수라고 부를게요. 지수는 야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동료가 힘들면 먼저 나서서 도와줍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항상 먼저 일어나 설거지를 하고 뒷정리를 합니다. 상사의 무리한 요구에도 웃으며 알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지수를 좋아합니다.
지수 씨는 정말 착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년 후 팀 내에서 승진 기회가 생겼습니다. 지수가 승진할 줄 알았는데 정작 승진한 건 자기 성과를 끊임없이 어필하고 때로 다른 사람의 공을 가로채기도 했던 동료였습니다. 지수는 상처받았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건 단순히 불공평한 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수는 착함을 투자로 썼습니다. 언젠가 돌아올 보상을 기대하면서. 그런데 그 기대를 상대방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이익과 충돌할 때는 외면했을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간 본성이 작동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수가 나쁜 선택을 한 걸까요? 착하게 사는 게 잘못된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연민이야말로 진정한 도덕의 기초다. 그러나 그 연민이 자신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흐를 때 그것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 자기 파괴가 된다. 착함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연민은 인간의 가장 고귀한 능력입니다. 따뜻함은 세상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하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그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를 가장 깊이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착한 사람이 상처받는 건 세상이 나빠서만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착한 사람 스스로가 내가 먼저 베풀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강박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착한 아이 증후군 또는 과도한 공감 피로라고 부릅니다. 어릴 때 주변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착하게 행동했던 경험이 어른이 되어서도 반복되는 겁니다. 착하게 굴면 사랑받는다. 참으면 칭찬받는다. 먼저 양보하면 좋은 사람이 된다. 이 무의식적인 믿음이 성인이 된 뒤에도 작동하면서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도 착하게 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를 제시합니다. 현명한 자기보존. 이건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먼저 지켜야 비로소 진짜 의미 있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내 마스크를 먼저 쓰고 나서 옆 사람을 돕습니다. 이게 이기적인 행동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으니까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아마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오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급하다고 해서 믿었으니까. 그런데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요즘 좀 힘들어라는 대답뿐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다른 곳에서는 멀쩡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SNS에서 여행 사진도 올립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내가 더 기다려줘야겠지 하고 참습니다. 가족 중에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든 이야기만 하고 불평만 하고 조언을 구하면서도 실제로는 듣지 않습니다. 만나고 나면 항상 기운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계속 만납니다.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 관계에서 에너지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내가 주는 쪽, 항상 상대가 받는 쪽. 쇼펜하우어는 이런 관계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다른 존재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소모하는 것은 연민이 아니라 어리석음이다. 진정한 연민은 상대를 돕되 자신을 파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들은 반드시 의도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들 자신도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내면의 결핍이 커서 타인에게서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들의 상처가 이해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상처를 대신 짊어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이 가득 찬 컵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계속 그 컵에서 물을 퍼갑니다. 보충은 없이 계속 퍼가기만 합니다. 그러면 결국 컵은 비어버립니다. 텅 빈 컵으로는 아무도 적실 수 없습니다. 자신도 다른 사람도.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쇼펜하우어의 철학과 현대 심리학을 결합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 도움을 받아도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니, 감사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친절을 자신의 당연한 권리로 인식합니다. 처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적이고 일관적이라면 그건 성격입니다. 사람 관계에서 항상 자신을 중심으로 도는 사람. 대화를 해보면 항상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힘든 이야기를 꺼내면 어느새 그 사람의 더 힘든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여러분의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면 자신의 더 대단한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 여러분이 무언가를 해줄 수 있을 때, 즉 돈이 필요할 때, 힘이 필요할 때, 정보가 필요할 때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들에게 무언가 필요할 때는 항상 바빠지고 연락이 줄어듭니다. 경계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이 미안하지만 이건 어려워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존중하지 않고 계속 요구하거나 감정적으로 압박합니다. 죄책감을 유발하거나 섭섭함을 표현하거나 여러분이 결국 항복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지금보다 더 친절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 대한 기대를 낮출 때 비로소 실망도 줄어든다. 그리고 기대를 낮추는 첫 번째 방법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방식으로 선량하다는 착각을 버리는 것이다. 이건 냉소가 아닙니다. 이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용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경고를 하나 드려야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통찰을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 다 믿을 수 없어. 다들 자기 이익만 챙기는 거야. 나도 그냥 나 자신만 생각하면 돼. 이건 틀린 방향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냉정하고 폐쇄적으로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진정한 연민, 즉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능력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힘이다. 그는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직시했지만 그 안에서도 진정한 연민의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친절을 베풀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당신의 친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온 마음을 다해 친절하세요. 당신의 따뜻함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 에너지를 아끼세요.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제 더 어려운 질문을 해볼 시간입니다. 이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저 관계가 나를 소진시키고 있다는 것을, 저 사람에게 더 이상 잘 대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못합니다. 왜 우리는 알면서도 바꾸지 못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쇼펜하우어의 철학과 현대 심리학의 교차점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투자한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10년 친구인데, 내가 그 사람한테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지금까지 참았는데 이제 와서 포기하면 그게 다 허무해지잖아. 이 논리가 우리를 붙잡습니다. 이미 들인 시간, 감정, 에너지가 아깝기 때문에 더 나쁜 상황을 감수하면서도 관계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고통을 이유로 현재의 고통을 지속시키는 것은 어리석음이 낳는 또 다른 어리석음이다. 이미 지난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 10년을 함께한 관계라 해도 그 10년이 당신을 소진시켰다면 그 10년을 이유로 11년째를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나쁜 관계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가장 강력한 방해물은 죄책감입니다. 내가 이러면 저 사람이 얼마나 상처받을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나는 착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나쁜 거 아닐까? 이 죄책감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짚어야 합니다. 건강한 죄책감과 조작된 죄책감은 다릅니다. 건강한 죄책감은 내가 실제로 잘못한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어. 그게 미안해. 이건 진짜 죄책감이고 이 감정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조작된 죄책감은 다릅니다. 내가 그 사람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했어. 그게 미안해. 이건 거짓 죄책감입니다. 당신이 잘못한 게 없는데 죄책감을 느끼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많은 경우 감정적으로 의존적인 사람들은 의도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 죄책감을 활용합니다. 당신이 떠나지 못하도록, 거절하지 못하도록.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의지의 부재일 뿐이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배려가 자신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그건 배려가 아니라 자기 방치입니다. 어릴 때부터 착한 사람으로 살아온 분들에게는 착함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정체성이 됩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야. 이 문장이 자신의 핵심 정체성이 되면 착하지 않게 보이는 행동 거절, 경계 설정, 관계 정리 이 모두 자신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이러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하지만 경계선을 긋는 것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존중이 없는 자는 타인으로부터도 존중받을 수 없다.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결국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는지의 기준이 됩니다.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도록 허용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 허용선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면서도 못하는 이 패턴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찾은 답은 이겁니다. 의지를 훈련하는 것. 그는 인간의 의지가 본능적으로 쾌락을 향하고 고통을 피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에게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고통입니다. 불편하고 미안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고통이 해방으로 이어집니다. 익숙한 고통과 낯선 자유. 우리는 종종 익숙한 고통을 선택합니다. 그게 더 안전하게 느껴지니까.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의지를 단련하는 자만이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살 수 있다. 익숙한 고통 속에 머무는 건 나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이 만든 감옥입니다. 낯선 자유를 향해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지의 발현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쇼펜하우어 철학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냉정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직시했고
세상에 대해 비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철학 안에는 놀랍도록 따뜻한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자유로운 연민의 개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도덕의 근본을 연민, 함께 고통받음에서 찾았습니다. 진정한 연민은 의무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착해야 하니까 도와야 한다가 아니라 저 사람의 고통이 내 마음의 울림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돕는다. 이것이 진짜 연민입니다. 그리고 이 연민은 강요될 때 사라집니다. 의무로 하는 친절은 결국 분노와 소진을 낳습니다. 선택으로 하는 친절은 기쁨과 의미를 낳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돕고 싶어서 돕는 것과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돕는 것. 겉으로 보이는 행동은 같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장기적으로는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의무의 친절에서 선택의 친절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현실에 적용한 3가지 실천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에게 거절은 매우 어렵습니다. 죄책감이 느껴지고 관계가 깨질까봐 두렵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그런데 거절도 연습이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 모임에 못 갈 것 같아. 이번엔 내가 도와주기 어려운 상황이야. 그건 내 선에서는 어렵겠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절 자체가 완전한 문장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사람은 당연히 수락을 기대한다. 하지만 그 기대가 우리의 의무는 아니다. 거절은 나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자신의 인간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채워지는가 아니면 빠지는가? 이 관계에서 내가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나 자신일 수 있는가? 아니면 항상 뭔가를 조심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의 답이 대부분 부정적이라면 그 관계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평가가 반드시 관계를 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류의 빈도를 줄이거나 에너지를 투자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토록 친절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얼마나 친절한가요? 늦게까지 일하면서 자신의 수면을 빼앗지는 않으셨나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살피느라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지는 않으셨나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느라 자신의 필요는 뒷전으로 미루지는 않으셨나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안녕을 가장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다. 자신에게 친절한 것, 자신을 잘 돌보는 것, 자신의 필요를 알아주는 것. 이것들이 기반이 되어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고 계신다면 분명 무언가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맞아, 나도 이런 상황이었는데 라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고, 이걸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쇼펜하우어는 평생 비관적인 철학자로 불렸습니다.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고 인간의 삶은 근본적으로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철학 깊은 곳에는 역설적으로 강렬한 긍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고통은 세상의 일부다. 하지만 어떤 고통을 받아들이고 어떤 고통을 거부할지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다. 모든 고통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자초하는 고통, 즉
나를 함부로 대하는 관계에서 비롯되는 고통은 내가 선택을 바꿈으로써 줄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지쳐버린 분들,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싶은 분들, 더 잘해줘야 하는데 이미 더 줄 게 없다고 느끼는 분들, 그 지침이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그 지침이 당신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지침은 당신이 너무 오래 많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좋았기 때문입니다. 충전이 안 된 배터리가 방전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 배터리가 나쁜 배터리여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지쳐 있다면 그건 당신이 부족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오래 많이 열심히 좋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모든 덕목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당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당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세요. 당신의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세요. 이것이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이 당신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의미 있게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오늘 나는 나 자신에게 친절했는가? 다른 사람에게 잘 대해줬는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도 아닙니다. 오로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오늘 무리한 요청을 받았을 때 용기 있게 거절했는가? 오늘 나를 소진시키는 대화에서 조금 거리를 뒀는가? 오늘 내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잠깐이라도 들어줬는가? 오늘 나를 위한 시간을 단 몇 분이라도 가졌는가? 이 질문들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날이 많아질수록 여러분의 삶은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릴게요.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세상에 실망했다. 하지만 결국 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발견했다. 음악, 사색, 그리고 단 몇 명의 진실된 사람들. 그는 세상을 비관했지만 동시에 진짜 소중한 것들, 진정성 있는 관계, 자신이 사랑하는 것들, 내면의 평화, 이것들을 지켜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다 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지켰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들을 위한 에너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잘 대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다 자신을 잃지 마세요. 당신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 친절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용기 있게 경계를 그으세요. 그 선택이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 선택이 당신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당신은 상처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 삶을 지키세요.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함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과의 소중한 인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자신에게 친절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밤이 철학이었습니다.